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9.4일생으로 살아난 트럼프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전과 다르게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고 날 선 눈빛은 겸손해 보였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 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과 한국 등 우방들의 방위비 인상을 예고하고 미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 보조금을 축소하며 자동차 등 대미 수입 품목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의 본질은 결국 비즈니스, 돈이다. 방위비를 인상하려는 것은 미국 국방비를 아끼려는 것이고 다른 나라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것은 재정 국간을 지켜려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오래 한 덕에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경영 습관이 정치 철학에 스며들었다. 이 부분이 기존 워싱턴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익숙한 미국 정치인들만 봐왔고 상대해왔는데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아끼는 비즈니스맨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적응이 안 된 것이다. 트럼프 일기 당시 온 나라가 방위비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은 단순히 돈 문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트럼프는 했기에 국가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이다. 결국 그것의 본질은 돈 문제이다. 만약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통령이 되면 얼마 안 가 한국의 방위비를 거론하며 5배 인상을 재차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를 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방위비 안 올린다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것보다는 향후 한미 간 모든 협상에서 미국을 유리하게 만들려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는 더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이 문제로 한미 당국 간 감정 싸움이나 반미 선동의 주요 먹잇감으로 만들어주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기 때와 달리 방위비 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이되 2에서 3배 정도 선에서 합의되도록 설득하라.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보다 방위비 2, 3조 더 쓰는 게 한국 안보에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닌가. 다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핵잠수함과 자체 핵무장 보유가 그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핵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는 주한미군 주둔과 미 전략자산 전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의 워싱턴 핵공유 협정이 트럼프 정권에서 계승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 외교안보 책사로 예상되는 인물들이 연이어 한국의 핵무장 보유 가능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일기 당시 우리 군의 오랜 소원이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다. 전통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방위비 2, 3조를 과감히 올려주고 우리나라 이 자체 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앞으로도 미국 어느 대통령도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 보조금 축소와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해선 대기업 소속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벼랑 끝 전술 시도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비즈니스 원리를 잘 이해하는 트럼프는 꼭 막무가내 정신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의 말 속에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따라서 행여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서 공장을 못 짓겠다고 전면 혹은 부분 철수를 선언해라. 관세 10% 인상 시 수용하지 말고 미국 내 공장 가동 축소 및 미국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라. 비즈니스는 상호 원칙 아닌가?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상호균형이다.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는 다르다. 행여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트럼프 스스로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잘 알기에 더는 우리 기업을 압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의 원칙 중 하나는 최악은 피한다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기업이 이러한 배짱을 부리려면 한국 정부 부처와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겠다.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하라는 것이 한 가지 대응법일 수 있다. 참고로 이는 트럼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다. 트럼프의 성향은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 벼랑 끝 전술을 선호하는 스트롱맨들을 흠모하지 않는가. 김정은, 푸틴, 시진핑 등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를 흠모하는 것도 그들의 독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벼랑 끝 전술을 매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등질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임기는 불과 4년이다. 더는 재임할 수도 없다. 4년간 트럼프에 질질 끌려다니기보다는 일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스트롱 국가, 스트롱 기업이 한번 되어보란 것이다. 트럼프의 할 말 제대로 하고 강단 있게 대하면
비즈니스 원리에 충실한 트럼프와 모든 협상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물론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